저는 30대의 남성이고 아내와 둘이 삽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나랑 살고 싶어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얼어 죽을 망정. 님과 함께면 이 밤이 더디 새는 게 좋다는 시조 구절 몰라?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이라도 당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뜻 거스르지 않으면 이런 빚도 안 드는 반지하 방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이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노숙자가 되더라도 절대 당신 손 안 놓을 거야. 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당신이 배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솔직히. 사업 망해서 돈 없어서 하는 모든 고생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당신 얼굴 한번 보고 당신 한번 품에 안으면 다 녹는 거 몰라? 내가 그렇게 좋아요,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여태 살면서 사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 당신 만나기 전까진. 당신 그 마음 절대 안 변하게 우리가 잘 풀려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여보,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질 거야.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잖아. 우리는 지금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 사실요, 제가 얼마 전에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 아내와의 결혼을 부모님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와 아내는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잠깐 저희 본가에서 생활하다가 집에서 도망쳐서 지하 단칸방에 살림을 차린 상황이죠. 20살 어린애도 아니고 집에서 도망을 쳤다고? 사랑 때문에? 그럼 어쩌냐. 나 살던 집에서 동거하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부모님 댁에 효정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아이,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도망을 나왔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 성격 알지 않니? 한 보수에 한 고집불통 하시는 거.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 효정 씨가 반길 만한 며느리가 아닐 수는 있다. 너 아무리 내 불알 친구라도 내 앞에서 효정이 나쁘게 말하는 건 나 용서 못한다. 알아 임마. 나야 당연히 너랑 효정 씨 응원하지. 난 그냥 네 부모님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드려야 한다. 그런 말 한 것뿐이야.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긴 했어요. 저희 와이프가요, 사실 한번 이혼을 한 돌싱녀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 총각이라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반대를 완강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효정이는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이라는 확신이 드는 여자였기에 부모님 집을 뛰쳐나오던 날, 효정이 손을 잡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부터 했더랍니다. 그날부로 저와 효정이는 법적인 부부가 됐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그릇 하나씩만 들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효정아, 미안하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널 이렇게 고생시키지만 내가 다시 어떻게든 재기해서 너 호강시켜줄게. 나 호강 안 시켜줘도 좋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만 안 변했으면 좋겠어. 저는 일단 닥치는 대로 낮에는 쿠팡 배달일, 밤에는 야간 대리운전을 뛰며 종일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아내 역시 구내식당의 주방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벽에 출근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효정아, 이렇게 새벽에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웬만하면 다른 일 알아보지 그래. 너 안 그래도 새벽잠도 많은 애가. 나 나중에 일 제대로 배워서 저런 구내식당 운영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구내식당 아니더라도 뭔가 요식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야. 해보고 너무 힘들면 바로 관둬. 내가 투잡 뛰니까 너까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우리 먹고는 살아. 알았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든든하네. 그날도 아내는 새벽같이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어요. 여보,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먹고 출근해요. 힘든데 아침밥 됐다니까. 체력 소모 많은 일 하면서 아침 굶으면 어쩌려고. 나 나가요. 이따 저녁에 봐. 이따 저녁에 봐. 저는 아내가 출근하면서 저에게 건네는 그 인사말을 참 좋아했어요. 낮에 힘들게 일하면서도 아내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퇴근해서 아내를 볼 생각을 하면 배달 일을 하면서도 피곤할 줄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이따 저녁에 보자는 아내의 인사말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 아내가요,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중상을 입고 말았던 겁니다. 부상이 심해서 당장 수술 받으셔야 하고 적어도 반년 이상 입원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아내, 수술만 받으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신경을 접합하는 수술이 워낙 까다로운 수술이라 수술 경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날벼락 같은 선고는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아내는 살아가는 이유이자 제 인생의 보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아내가 심각한 부상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니 암담하고 절망적이기 짝이 없더군요. 게다가 제 수준에서 천문학적 수준의 수술비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희 아내 수술비와 입원비 총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아직 수술 전이라 정확한 비용은 말씀 못 드리는데 보통 이런 경우 한 1억 조금 넘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이요? 네, 수술이 워낙 까다로운 수술이고 재활치료도 비급여 항목으로 이뤄지는 재활치료네요. 또 입원 기간을 반년 이상 잡으셔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사업이 망한 지 얼마 안 돼서 반지하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 형편에 1억이라는 병원비는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액수인 게 사실이었죠. 그렇다고 돈이 없어 아내를 그냥 포기할 수는 절대 없었어요. 저는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를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나 상태 많이 안 좋대? 솔직히 좋은 건 아니래. 당신도 알겠지만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났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좀 제대로 들어놓을걸. 효정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너 수술비랑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거니까, 응? 미안해, 여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불상사나 만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네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새벽같이 출근하다 이런 지경이 돼서 내가 더 미안하고 내게 면목이 없어. 저는 아내를 달래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역시 갑갑하고 절망적인 건 사실이었죠. 돈을 융통할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사업이 망한 지 얼마 안 돼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때라 대출도 막혀 있었고 1억이나 되는 돈을 융통해 줄 지인이 주변에 있을 리 만무했어요. 1억? 재수씨 치료비가 그렇게나 많이 든대?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고 재활이다 뭐다. 어떻게 한 몇천이라도 좀 융통 안 될까? 재우야. 솔직히 몇백 정도는 내가 마련해 줄 수 있는데 몇천까지는 무리다. 나도 집 전세 대출금에 우리 아버지 암 투병하셔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입장이라. 미안하다. 이런 어려운 부탁해서. 저는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돈은 둘째치고 부르령만 배로 돌아오더군요. 뭐? 1억? 너 효정인지 머식인지 살리자고 1억을 쓴다는 거야? 정신 나갔어? 엄마, 1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사람 목숨 살리는데 그깟 돈이 대수예요? 그깟 돈? 1억이 누구 코에 갖다 붙이라고 껌 사먹을 돈이니? 그런 큰 돈을 겁도 없이. 엄마가 진작에 그랬지. 그런 박복한 여자애랑 얽혀들지 말라고. 엄마, 효정이가 뭐가 박복해요? 멀쩡히 시집가서 살다가 남편이 바람피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망난이었다며. 그런 남자 만나는 팔자가 박복하지 그런 복스러운 팔자냐?
남자 잘못 만난 게 어디 효정이 잘못이에요? 그 자식이 나쁜 새끼지. 정말 눈이 돌아도 아주 헷가닥 돌아서 그런 걸 역성을 들어? 너 사업 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 여자의 병수발 든다고 1억을 쓴다는 게 제정신이니? 엄마, 효정이 이제 그 여자애 아니에요. 제 와이프라고요. 뭐라고? 너 그게 대체? 그래요. 효정이랑 혼인신고해서 법적인 부부라고요, 이제.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엄마 아빠에게 허락도 안 받고 혼인신고를 해? 재훈, 너 그게 사실이냐? 죄송해요, 아버지. 두 분이 하도 반대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넌 부모가 그리 우스워 보이디? 며느리 자리가 탐탁지 않으면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 부모 뜻은 생으로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혼인신고 해놓고 또 뭐 그애 병원비에 쓴다고 1억을 구워달라고? 아버지, 다른 문제도 아니고 효정이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일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버지. 네가 아무리 울고 빌어도 소용없다. 그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한 건 딱한 일이다만 우리 형편에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 있다고 해도 나는 못 주겠다. 멀쩡한 처녀들 신부감으로 널렸는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총각이 이웃녀하고 결혼을 해? 어이구 못난 자식.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 그 아이 살리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속만 뒤집어져서 본가를 나와야 했어요. 예상한 반응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하신다 싶더군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여도 이제 법적인 제 와이프인데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나오시는 부모님이 야속했습니다. 집으로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는 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깊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속상한 마음에 겨우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보려고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웬 삐까뻔쩍한 벤츠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허름한 다세대 빌라에 누가 이런 비싼 차를 끌고 왔나 싶어 저도 모르게 그 차를 흘끔거리게 되더군요. 그런데 벤츠 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한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내리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고요? 벤츠에서 내린 남자아이 얼굴이 저희 아내 얼굴과 판에 찍은 듯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겁니다. 혹시 네가 설마? 여기 우리 엄마 있어요? 아내와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가 그런 질문을 던진 순간 바로 저희 집에는 역대급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여기 살아? 혹시 네 엄마 성함 여쭤봐도 될까? 저는 떨리는 음성으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이름은 반효자 정자 되시는 분이에요. 반효정. 아이가 말하는 이름은 저희 아내 이름과 일치했어요. 네가 정말 말로만 듣던 효정의 아들이야? 아저씨 저희 엄마를 아세요? 저희 아내가요. 사실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 그 사실을 물론 알고 있었고요. 아내는 만남 초기부터 저에게 그런 사실을 오픈했고 자신의 그런 상황 때문에 저를 만나는 걸 오랫동안 주저했던 사람이었죠. 효정의 아들이면 네가 태림이라는 아이지?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너희 엄마에게 네 얘기를 자주 듣거든. 반갑다, 태림아. 아저씨는 네 엄마와 재혼한 사람이야. 재혼이요? 그럼 아저씨가 저희 엄마 남편이에요? 그래. 너에게 우선 허락을 받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저씨.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를 제가 못 만나서. 그래서 저한테 허락 못 받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효정이 아들 태림이는 어린 나이에도 아주 똘똘하고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말이 다 맞아서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태림아, 너 오늘은 어떻게 엄마를 보러 왔니? 아저씨 알기로 네 아빠가 네가 엄마 만나는 걸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벤츠 안에서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내리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테리미가 어떻게 여기까지? 저도 사실 고민하다 테리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테리미를 돌보는 분이 요즘 가정부 아주머니밖에 없거든요. 뭐라고요? 테리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던 중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그만. 실은 테리미 고모분이 미국에서 귀국해서 절차를 밟고 테리미 엄마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테리미가 하도 엄마 보러 가자고 떼를 써서요. 난감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는 운전기사였어요. 그런 이유로 데리고 온 거라면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 집사람도 매일 테리미를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인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무시해서 여태 보지 못했던 거니까요. 테리미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신가요? 그런데 그게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온 테리미에게 지금 아내가 병원에 있는 상황을 말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었죠. 무엇보다 어린 테리미가 엄마가 아픈 걸 알면 놀랄까봐 바로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테리미에게 잠시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운전기사에게만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다치신 겁니까? 솔직히 지금 부상이 심해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수술 경과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사장님도 명을 달리하신 마당에 테리미 어머님이라도 무사하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고요. 제가 아내에게 상황 전달을 할 테니 다시 연락 부탁드려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테리미를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못 보는 거예요? 서운함에 눈물을 뚝뚝 떨구는 테리미였어요. 테리마, 엄마가 사실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서 집에 안 계셔. 그래도 이렇게 테리미가 엄마를 찾아왔다는 걸 알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구나. 우리 엄마 어디 갔는데요? 조금 멀리. 그런데 아저씨가 전화할게. 테리미가 엄마 보러 왔었다고. 다음번에는 꼭 아저씨랑 같이 엄마 만나기로 하자. 아저씨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약속할게. 저는 그날 당장 병원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 테림 아빠가 죽었다고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대. 허망한 게 사람 목숨이라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그런 말 하나 보네요. 당신은 아예 모르고 있었어? 몰랐죠, 당연히. 그럼 우리 테리미는 어쩌고 있지? 저희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테리미 돌볼 사람이 지금 집에는 가정부밖에 없을 텐데. 미국 있다는 고모가 귀국한다나 보더라.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아내 얼굴은 복잡하고 쓸쓸해 보이더군요. 당신 정말 괜찮아? 나 벌받을 소린지는 몰라도 이제 테리미를 내가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 무슨 걱정? 당신 늘 테리미를 곁에서 못 보는 게 마음의 짐이었잖아. 나야 우리 테리미 데리고 오는 게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당신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그런 말을 하며 제 눈치를 살피는 아내였어요. 여보, 다른 문제도 아니고 테리미를 두고 내가 설마 불편해하겠어? 나와 행복하면서도 때때로 당신 얼굴 어두워질 때 또 아들 생각나서 저러나 싶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다고. 그런 게 표가 났어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당신 얼굴을 살피고 당신 기생 눈치 많이 보는데. 여보, 나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불행해. 당신이 행복하면 난 2배로 기쁘고 내가 아빠 노릇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한 거란 장담은 못해도 최선을 다할게. 테리미에게 좋은 아빠가 되도록 말이야. 고마워요, 여보. 그 전에 당신 건강부터 회복하자. 수술비는 어떻게든 내가 마련할 거니까, 응? 아내가요, 전 남편과 이혼하며 테리미, 그러니까 아들 양육권을 두고 아주 지긋지긋한 싸움을 벌인 전사가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테리미를 데리고 간다고? 지금 경제적인 거 붙들고 늘어지자는 거예요? 양육비는 당신이 주면 되잖아요. 늘상 과시하는 그 당신 체력, 돈 쌓아두고 뭐하게요?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
이혼하면 남남인데 당신이 그 돈 어디에 어떻게 쓸 줄 알고 양육비를 척척 내가 다달이 주나? 당신 여태 테리미 키우며 다달이 아이 밑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다 알잖아. 그런 거 아는 사람이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해요? 결국 당신 혼자 테리미 키울 자신 없으니 양육비 운운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여태 경단녀로 직장도 그만두고 살림만 하며 살아왔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내가 뭐 평생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뭐 당신이 대단한 커리어라도 있던 여잔 줄 알겠어? 까놓고 말해 나한테 시집이나 왔으니까 여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지. 당신 주제에 이런 집에 이런 차에 명품 백들 철철이 사가며 호강하며 산 거는 생각 안 해? 백이니 귀금 속이니 다 두고 갈게요. 당신 재산도 위자료도 다 필요 없다잖아. 우리 태림이랑 양육비만 달랐는데 그게 어려워요? 내가 남남이 되는 마당에 왜 당신에게 태림이를 줘야 하지? 멀쩡한 내 아들을? 이 집에서 태림이 돌보는 사람 나 말고 누가 있는데? 아내는 다툼 끝에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고함이야? 너 아니면 태림이 키울 사람 없을 것 같아? 너한테 줄 양육비면 가정부 한 명 더 쓰면 그만이야? 아이 키우는 일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일인 것 같니? 저 어린 나이에 엄마랑 떨어져서 상처받을 태림이 마음은 생각 안 해? 닥치는 대로 어른이든 아이든 다 적응하게 되어 있어. 널 따라가면 나랑 헤어지는 건데 그럼 아빠랑 헤어지는 마음은 어쩔 건데? 태림 아빠, 나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게요. 당신 유책 사유 문제 삼지도 않을 거고 폭력이니 외도니 다 소송해서 지우라 할게. 그러니까 태림이만 나한테 달란 말이야. 못 줘. 내 아들을 이혼하는 여편네에게 뺏길 만큼 내가 덜 떨어진 놈으로 보이냐 넌? 대체 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 인생 이 정도로 망쳤으면 됐잖아. 기어이 태림이까지 뺏어가야 하니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내가 하란 대로 네가 복종해서 살았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 거 아냐? 뭐라고 복종? 하루가 멀다고 여자 바꿔치기 하며 외도하고 술만 먹으면 손찌검하는 너 같은 인간에게 복종? 폭언 나오기 시작하네. 어디 한번 더 해보시지. 이건 폭언이 아니라 직언이야 이 개자식아.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는 전 남편과 아내는 매일 전쟁 같은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요, 아내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들쑤셔 놓고 화가 나서 아내가 하는 말들을 죄다 녹음하곤 폭언과 분노 조절 장애로 아내를 몰아갔다고 합니다. 법정 다툼이라는 것이요. 해본 사람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결국 시간과 비용의 싸움입니다.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이 지치지 않고 버티고 이길 승산이 높은 싸움. 형사 재판이건 이혼 소송이건 결국 다 마찬가지거든요. 가진 게 별로 없던 아내는 결국 오랜 이혼 소송을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몇 명이나 써서 아내를 엄마 자격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전 남편이었고, 결국 아내는 아들 태림이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는 아내가 이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던 시점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도 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서 아내 얼굴은 늘 어두운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에게 다가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효정씨, 저한테 공연 티켓이 2장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 아니요.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자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어요. 세상 남자 누구도 더는 만날 생각이 없고요. 네? 이런 말하는 제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 같은 남성 혐오증 여자한테 작업 걸 생각 마시고 다른 여자 알아보세요. 아내의 첫 느낌은 공격당하기 직전에 고슴도치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상처받기 싫어서 가시를 있는 힘껏 고추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고슴도치 같은 모습이 딱 아내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서
저는 그런 아내가 그래도 좋았더랍니다. 나를 세울수록 저를 밀어낼수록 어떤 상처가 있길래 저렇게나 예쁜 사람이 저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100번 거절하면 100번 거절하는 대로 다음날 또 아내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싫으면 혹시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일이 끝날 때까지 혼자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겠다는 말로 계속 대시를 했더랍니다. 그날도 아내는 제가 같이 저녁 먹자는 약속을 거절한 날이었죠. 그래도 저는 혹시 퇴근하면서 저랑 저녁 먹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앞 삼거리 연탄불고기집 알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만 남기고 혼자서 식당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재우 씨는 자존심도 없어요? 식당 문을 거의 닫을 때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와 아내의 데이트가 시작되었더랍니다. 저는 연애 초부터 아내의 이혼 사실과 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겨서 심정적으로 무척 힘들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나서는 아내에게 그런 약속을 했었고요. 효정아, 우리 결혼해서 내가 기반을 조금만 잡으면 당신 아들 태림이 말이야. 다시 소송해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 방향을 알아보자. 정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만나서 많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부족한 1%의 그늘이 있어. 그 그늘의 원인이 뭔지 나는 아니까. 완전하게 당신 얼굴이 행복하게 빛나는 걸 보고 싶어 나는. 저의 그런 진심에 아내는 감동했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관계가 진전이 되었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꼴이 난 저였죠. 아내가 그렇게 바라왔던 아들과의 상봉이 이뤄져서 저도 좋았는데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수술비와 병원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암담하더라고요. 정 안 되면 어디 제가 배를 타서라도 목돈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테리미의 고모라는 사람이 아내를 찾아왔더라고요. 테리미 고모라는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거만하고 야멸찬 구석이 좀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인상이었죠. 우리 오빠 미영 달리한 소식은 들었다면서요? 네,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어도 그 사람 부고 소식 정도는 전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전화로 온 거니 제 타박은 마세요. 언니가 그리 원하던 테림이 양육권이며 친권 다 가져가게 생겼는데 이긴 게임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웬 서류 봉투 하나를 아내에게 툭 던지는 테리미 고모였어요. 이 봉투가 대체 뭐죠? 순진한 척하는 거예요? 아님 진짜 모르나?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아주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쏘아보는 테리미 고모였어요. 제가 나서서 뭔가 한마디 하려는데 그런 저를 만류하는 아내였죠. 아내는 차분하게 그 봉투를 열어서 안의 내용물을 보더군요. 아내는 허리와 다리를 많이 다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병실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그 테리미 고모라는 사람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듣자니 수술비니 병원비니 많이 들게 생겼다면서요. 아마 테리미 몫으로 떨어진 재산 관리하게 되면 그 정도 수술비는 껌값일걸요? 테림 아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테리미에게 상속했다고요? 그럼 꼴랑 자식 하나 있는 게 테림인데 누굴 주겠어요? 그리 딴 살림 부지런히 차리고 다니더니만 딴 자식은 보지 못했던지라 울 오빠 알토란 같은 재산은 다 테림이 몫이 됐네요. 우리 집 재산 허튼 데 쓰지 말고 나중에 테림이 커서 잘 전해주게 관리나 잘해요. 끝까지 미운 소리를 뱉어내더니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테리미 고모였습니다. 아니 뭐 저런 막대먹은 여편네가 다 있어? 테리미 고모 성격이 원래 저래요. 좀 아나무인인 구석이 있죠. 저런 막말을 쏟아내는데 왜 당신은 듣고만 있는 건데? 지 오빠 명 달리하고 자기네 집 재산이 테리미한테 거진 상속된 데다 그걸 내가 관리하게 돼서 꼴이 나서 저러는 거니까요. 뭐라고?
테리미한테 재산 상속? 내 전남편이 인격은 바닥인데 가진 돈은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재산의 거진 9할이 테리미 몫이 되어네요. 보니까. 생명보험금 들어놓은 것만 해도 상당하고 테리미 성인 될 때까지 그 재산 관리 자격은 저한테 있고요. 여보, 그럼 일단 당신 병원비 해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저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였어? 위자료니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했다고 친정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었는데 참 씁쓸하게도 이런 식으로 재산이 나에게 오게 됐네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긴 했어요. 아내의 지나온 여정을 생각하면 참 그 전남편의 돈이란 걸 한 푼도 받기 싫은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명을 달리하며 테리미에게 남긴 재산이었고 그걸 아내가 관리하게 됐다는데 제가 뭐라고 터치할 문제는 아니더군요. 다행이었던 건 아내의 급한 수술비가 해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재산 상속이 아무리 당신이 못 받은 위자료를 받는 의미도 있었다지만 내가 사업 재개하면 당신 병원비랑 수술비로 쓴 돈은 내가 다 갚아줄게. 여보, 말이라도 고마워요. 수술도 잘 끝났으니 악착같이 재활해서 빨리 건강해져야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랑 테리미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아들 테리미의 양육권을 되찾은 아내는 빨리 몸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활활 타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에 전념하는 동안 저는 테리미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테리마, 주말인데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없어? 아저씨, 저랑 놀이공원 가주시면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테리미 김밥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그럼 아저씨가 김밥 도시락 만들 테니까 그거 싸가지고 가서 놀이공원에서 먹자. 이야, 신난다. 김밥은 학교 소풍날에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헤헤헤. 저는 주중엔 일을 하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주말에는 꼭 시간을 할애해서 테리미를 데리고 놀이동산으로, 동물원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 아빠와 함께 참여하는 조기 축구 교실에도 가입을 해서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축구도 뛰었죠. 테리미랑 아빠는 엄청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네? 아빠라는 말에 제가 좀 당황한 게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테리미는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리마, 아빠랑 축구하는 거 재밌니? 네, 선생님. 저희 아빠는 주말에는 꼭 저를 데리고 재미난 데 많이 데려가 주시거든요. 그래? 보통 아버님들이 피곤하셔서 이런 주말 조기 축구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 결석률도 거의 없이 거의 매주 나오시는 게 참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주말 아니면 테리미와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서요. 암튼 무척 보기 좋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을 하면서 저와 테리미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축구 선생님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테리미에게 넌지시 말을 꺼내봤답니다. 테리마, 오늘 정말 고마웠다. 뭐가요? 선생님 앞에서 아저씨를 아빠라고 해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부터 아빠라고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 부르다 보니까 뭔가 부끄러워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네가 안 내키면 너무 성급하게 안 그래도 돼, 테리마. 아니에요. 엄마랑 결혼하신 분이니까 저한테도 아빠가 맞아요. 그럼 앞으로도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줄 거니? 네, 아빠. 그런 말을 하며 수줍게 웃어 보이는 테리미였습니다. 저는 테리미에게 아빠 소리를 들은 날 너무 신이 나서 테리미를 목마를 태우고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어요. 아니, 다 큰 애를 목마를 태우고 들어와요? 오늘 내가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기분 좋은 일? 무슨 일인데요? 테리마, 엄마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래? 아빠, 제가 아빠라고 불러드리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놀람으로 순간 굳어지더군요. 그리고 이내 눈물을 펑펑 쏟는 아내였습니다. 테리마,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네, 엄마.
엄마랑 결혼하신 분이고 또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 근데 왜 우세요? 좋으시다면서요. 엄마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는 거란다, 테리마. 아내는 수술 후에 힘겨운 재활운동을 다행히 잘 이겨냈습니다. 반년 넘게 입원해야 할 거라던 병원 측의 예상을 깨고 아내는 4개월 반 만에 퇴원을 하게 됐어요. 퇴원하고 저와 아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테리미를 데리고 가족 사진을 새로 찍은 일이었죠. 그리고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아내에게 미안해서 스몰 웨딩 비슷하게 아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저와 테리미는 함께 턱시도를 맞춰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 하시나 봐요. 아내와 제가 혼인신고는 애진작 했기에 틀린 말도 아니어서 저와 아내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더랍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나서 저와 아내는 작은 고깃집을 하나 오픈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테리미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테리미 유산이 당신 권한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테리미가 상속받은 유산으로 우리가 사업 시작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 여보, 나 이혼할 때 정말 남편이 유책사유라 부당하게 이혼당하면서도 위자료 한 푼, 재산 분할 1원도 못 받았어요. 일단 그 몫이라 생각하면 전혀 지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사업 자금으로 쓴 돈은 메꿔주면 되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여보.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거푸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이번에 새로 시작한 고깃집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가 있었던 탓에 식당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시행착오 없이 운영이 잘 되었어요. 이 집은 고기도 맛있고 밑반찬이 아주 맛깔나네요. 당일 도축한 신선한 돼지고기를 산지에서 직접 직송해서 봤거든요. 그럼 감칠맛 나는 밑반찬 비결은요? 그건 아마 조미료를 잘 안 쓰는 저희 아내 손맛이고요. 손맛이라 하니까 비법도 못 물어보겠네요. 사장님, 이런 식으로 영업비밀 엄수하시나 봐요. 들켜버렸네요. 대신 반찬 서비스로 다시 드릴게요. 아내의 음식 솜씨와 저의 그간 축적된 사업 노하우가 합쳐져서 저와 아내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식당을 개업하고 3년 만에 저와 아내는 테리미의 상속 지분에서 당겨 쓴 자금을 1원도 모자람 없이 메꿔주게 되었죠. 여보,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마음의 짐을 던 느낌이야. 당신도 참,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당신이랑 내 입장도 다른 거니까. 당신이야 전 남편 재산이니 어느 정도 당신도 지분도 있는 거겠지만 난 아니니까 늘 좀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 이제 깔끔하게 메꿔줘서 시원해요? 테리미에게도 당당하고 난 당신이나 테리미에게 든든한 가정으로 뭐든 해주는 입장이고 싶어. 이미 당신은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테리미가 저를 잘 따르고 또 제가 테리미를 친아들처럼 예뻐하니까 아내가 그런 부분에 관해 저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테리미와 친해지기 전에 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었고 아빠였던 적이 없어 나서 제가 마음먹은 대로 테리미에게 아빠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테리미와 빨리 가까워졌고 이제는 정말 테리미가 내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와 저 사이에 또 더없이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한참 고깃집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던 아내가 들뜬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이야?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오네요. 오늘 가게 문 닫자. 오픈 시간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같이 좋은 날은 장사 하루 쉬고 싶네. 우리 저번 달에서 한 번도 안 쉬고 가게 영업만 했잖아. 그래도 손님들한테 예고도 없이요? 집에 너무 경사가 나서 금일 휴업이라고 써붙이자. 그날 저와 아내는 식당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들 테리미의 반응이 살짝 걱정됐는데 누구보다 동생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뛸 듯이 좋아하는 테리미였어요. 아빠 정말 저한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테리마, 동생 생기는 거 좋아? 그럼요. 이왕이면 저랑 같이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테리미의 바램 때문이었을까요? 아내는 무탈한 임신 기간을 거친 후 건강하고 귀여운 사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나고 저와 아내는 거의 절연하고 지내다시피 했던 저희 부모님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제가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사업도 잘 되어가고 또 둘째 아들까지 낳아서 잘 사는 모습을 보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아내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반겨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내 손자라고? 네, 엄마. 그리고 여기 테림이라고 우리 큰아들이에요. 네가 테림이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냐, 잘 왔다. 엄마 닮아서 얼굴이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사실 아내와 테리미를 데리고 인사를 오기 전 제가 먼저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엄마, 아빠, 저 효정이와의 사이에 아들도 태어났고 고깃집도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 그럼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는 소리냐? 아무리 우리가 결혼 반대를 했어도 네 처가 아이까지 낳았으면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엄마, 죄송해요. 사실 워낙에 효정이를 반대하셨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효정이랑 애들 데리고 인사 오기 전에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무슨 부탁인데? 테림이요. 효정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테림이 친부가 몇 년 전에 명을 달리해서 효정이가 친권 되찾아서 우리가 기르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테림이와 정이 많이 들어서 둘째 태성이나 마찬가지로 테림이 역시 제 아들이고요. 알았다. 옛날에 효정이 구박하던 것처럼 그 애에게 그러지 말란 소리 하는 거 아니니? 맞아요, 엄마. 테림이가 어려서는 엄마랑 떨어져서 괴팍한 성미에 지 아빠랑만 외롭게 살아서 상처가 꽤 커요. 더는 어린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테림이 좀 잘 배려해 주세요. 이왕 우리 손주까지 낳아서 너와 가정이 일고 잘 사는 마당에 더는 타박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 걱정 말어. 네 엄마랑 나랑 솔직히 후회 많이 했다. 너 결혼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면서 너희 내외 내친 거 말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랬으니 나와 네 엄마가 어리석었지. 저도 죄송했어요,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효정이와 혼인신고한 거요. 효정이와 가정 일궈서 사니 그리 좋으니? 그럼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매일이. 다행이구나. 그린 난리 부르스를 떨며 부모 반대 무릅쓰고 가정 일궜는데 잘 살아야지. 우리도 진작에 너그럽게 처신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앞으로만 그냥 효정이랑 테림이 많이 아껴주세요. 암튼 지 마누라밖에 모르는 팔불출이 따로 없다. 아유, 참 이래서 아들 자식은 장가가면 아무 필요 없단 소리가 나오지. 그동안 연락 못 드리고 산 거 죄송해요, 엄마. 저 이제 고깃집 식당도 장사 잘 되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엄마 아빠께 밀린 효도 앞으로 다 할게요. 효정이와 태림이 그리고 둘째 태성이를 데리고 몇 년 만에 본가에 방문한 날 엄마는 밥상이 부러져라 한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리셨더라고요. 효정아, 많이 먹어라. 너 출산했을 때 미역국 한 그릇 못 끓여줘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리고 살아서 제가 더 죄송합니다. 이왕 이렇게 너희가 가정 일궈 잘 사는데 우리도 너와 태림이를 이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과거에 서운하게 한 것들은 좀 잊어주고, 응? 태림이라고 했지? 얼른 와서 앉아서 식사하렴. 태림이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갈비찜도 하고 애들 좋아하는 돈가스도 튀겨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하루하루 저희 부모님과 아내 효정이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풀어지고 편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희 엄마가요,
요즘은 밑반찬을 만들어도 아내와 태림이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태림과 저번에 보니까 메추리알 장조림을 잘 먹어서 좀 만들어 와봤다. 어머니, 매번 이렇게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어머니도 힘드신데. 나야 집에서 쉬는 노인네가 이런 밑반찬 만드는 거 큰일도 아니다. 참, 이건 너 잘 먹는 꽈리고추 들어간 멸치볶음이랑 잡채를 좀 무쳐왔어.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엄마, 나 잘 먹는 반찬은 안 만들어 오셨어요? 좀 서운한데요. 예전엔 저 좋아하는 감자조림 자주 만들어 주시더니. 너야 효정이가 해주는 건 맨날 맛있게 먹으면서 그러니. 원래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안 챙겨주면 서운한 법이다. 여자들은 그저 평생 식구들 밥 해주다 보면 정작 본인 먹고 싶은 건 해주는 사람들이 없거든. 이제는 아내를 반대했던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는 듯 아내를 많이 챙겨주시는 엄마입니다. 아내 역시 엄마를 모시고 쇼핑도 다니고 주말에는 가끔 사우나도 다니는 등 살가운 딸 노릇을 톡톡히 해주어서 고마울 따름이죠. 얼마 전 태림이의 학교 운동회 날 저희 엄마 아빠도 직접 태림이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태림아, 달리기 개주 꼭 1등 해야 돼. 파이팅이다. 네, 할머니, 저 꼭 1등 메달 받아올게요. 저와 아내, 엄마와 아빠, 온 식구의 응원을 받으면서 태림이는 운동회 날 정말로 개주 1등을 해내고 말았네요. 온 식구가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받았을 때처럼 다 같이 함성을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더랍니다. 어머니, 도시락 싸느라 힘드셨겠어요. 김밥만 만들어 오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전에 보니 네가 달걀 샌드위치를 잘 먹길래 그것도 좀 만들고 오늘 솜씨 발휘를 좀 해봤단다. 오늘 네 어머니가 큰손주 운동회 날이라고 아주 동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싼다고 종종거리더구나.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근데 김밥이요 진짜 맛있어요. 태림아, 아빠가 싼 거랑 할머니가 싼 거 중에 어떤 김밥이 더 맛있니? 당근 할머니가 만든 거야. 헤헤헤. 결혼 반대에 부딪혀서 아내와 함께 엄동설안의 집을 뛰쳐나와 반지하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온 식구가 이렇게 태림이 운동회 날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현실이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여보, 이제 태림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법 따르는 것 같아. 그러게요.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태림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모르고 자라나 싶었는데 이렇게 태림이를 예뻐해 주실 줄 몰랐어요. 나한테 시집 잘 온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당신 기다리고 있던 그 연탄 불고기집에 늦게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우리 첫 데이트 날 말하는 거야? 실은 그날 엄청 갈등하다 간 거였거든요. 전 남편에게 대차게 뒤통수 맞다 보니까 다시는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 주지 않겠다 결심했던 때여서. 근데 당신 계속 철벽만 치다가 그날 진짜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석 달 넘게 거절하는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당신이란 남자가 궁금하더라고요. 이혼하고 태림이도 못 보는 상황이라 그땐 몰랐는데 내가 참 외롭던 때이기도 했고. 믿져야 본전으로 그 식당으로 오길 잘했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그날의 선택이라고. 그런 말을 하며 환하게 웃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더랍니다. 아빠, 가족 합동 달리기 시간이에요. 엄마, 아빠 빨리 나오세요. 아내와 태림이와 함께 2인 삼각 달리기를 뛰러 나가는 길. 반짝거리는 햇살이 가득 고여있는 운동장의 풍경이 참 행복하고 눈부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 할 때 왼발이고 둘 할 때 오른발이다. 둘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요, 아빠. 함께 발을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경기처럼 가족이란 그런 존재 같습니다. 같이 보폭을 맞춰서 인생이라는 운동장을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날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함께 달려나가는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고 헤쳐나갈 만한 가치가 충분한 일인 것 같아요. 1등을 하면 우승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꼴찌여도 함께여서 추억이 되는 가족이란 서로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